야매는 어디까지나 타협이죠. 타협이지 원칙이 아니에요. 시험 현장에서 야매로만 푸는 게 막 원칙이야? 그건 아니죠. 이거는 내가 정확한 풀이를 구사할 수 없을 때 쓰는 타협책이지. 자, 근데 많이들 이것을 수능 수학의 풀이, 뭐 야매로 약간 풀고 논리적으로 약간 부실한 풀이들을 수능은 원래 그런 거야. 이건 논술이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그걸 막 격상시키고 정당화하고 저같이 정확하게 설명하는 풀이를 막 까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풀이는 비실전적이야, 비수능적이고 논술적이고 하면서 막 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부실한 풀이를 정당화시키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반갑습니다. 정병원 선생님입니다. 자, 공부법 특강, 전공법 특강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수업 진행하고 컨텐츠 맨날 만들고 하느라고 맨날 그리고 영상 찍고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에피소드 5를 가지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주제는요. 정확한 공부 vs 실전적 공부에 관한 것이에요. 자, 요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학생들의 사고의 혼란, 이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많은 학생들이 정확한 공부는 실전에서 비효율적이다 라고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풀이 과정이 특히 이제 보면 문제를 공부하다가 또는 강의를 듣다 보니까 풀이 과정이 막 너무 긴 것 같아. 뭐 이런 걸 만나면 왠지 정확한 풀이를 구사하는 행위, 이게 실전에서 이게 과연 쓸모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확한 풀이를 하는 것들이 수능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개념이나 논리 구사에 기초한 풀이를 학습하지 않고 건너뛰고 싶은 유혹, 특수 스킬이나 대략적이고 직관적인 이해만 하고 좀 넘어가고 싶은 유혹, 자, 이런 게 많이 들 수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관점을 잡으려면요, 일단 목표에 대한 재확인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냐? 우리는 수능 현장에서 실전에서 제한된 시간 100분 내에 정확한 답을 얻어내는 거. 그래서 최대한 많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어내서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죠. 단순하게 딱 정리하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거를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수능 날 전까지 있는 모든 행위들이 다 이걸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행돼야 될 게 뭐냐?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행동은 시간 단축 및 절약이 아니라 시간 단축 및 절약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행돼야 되는 거. 뭐냐면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막 열심히 시간을 단축시켰어. 그렇지만 다 틀려. 풀었는데 다 틀려. 시간 열심히 단축했는데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잖아요. 일단 마칠 수 있어야 돼요. 마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야. 그런 상태에서 그 마치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짧은 시간에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야지, 그냥 마치든 말든 그냥 시간을 막 짧게 쓰겠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선행돼야 될 거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선행돼야 될 것은 정확한 개념 논리의 기초에서 정확한 답을 얻어내는, 바로 그게 일단은 선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 단축이나 절약이 쓸모없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도외시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필요하죠. 자, 근데 시간 단축이나 절약은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정확한 공부를 하면서도 시간 단축이나 절약은 가능한 것이냐? 가능하다는 거야. 뭐냐면 생각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서 비롯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냐? 학습량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학습량이 적으면서 나는 뭐 점수 잘 받고 싶어.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학습량이 일단 어느 정도 많이 형성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양 이상이 구축이 돼야, 그래야 거기서도 효율이 나오는 거지. 학습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너무 적은 상태에서 효율을 추구하는 것은 날로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시험 현장에서 날로 먹는 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공부를 날로 먹겠다. 그거는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게. 따라서 학습량을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반복 훈련을 많이 해줘야 이 생각의 속도가 빨라지고 시간이 짧아지고 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일단은 그렇다.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한 논리 구사에 기초한 풀이. 자, 이것을 계속 연습하면서 이거에 대한 요약, 압축, 정리,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행위. 그냥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야. 뭐냐면 적게 푸는 것보다는 낫지. 그렇지만 많이 풀면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의 정리를 안 해. 그냥 풀고 버리고 풀고 버리고 풀고 버리고 그냥 그렇게만 해. 생각의 정리를 안 해.
이러면 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 내가 들이는 노동량에 비해서 얻는 효과는 적어요. 양치기 양에 비해서. 자, 그래서 양치기도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이런 요약, 압축, 정리 과정 있죠. 사고에 대한 정리. 아, 이게 어떤 개념과 어떤 논리의 기초에서 풀렸던 문제구나. 아,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풀어나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압축적으로 딱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 이거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행동이 빨리 나올 수 있고 생각이 빠르게 전개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자, 일단 그걸 강조하겠고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스킬은 필요 없냐? 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정확한 논리 구사에 기초한 풀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요약, 압축, 정리된 결과물 이게 어찌 보면 스킬이죠. 그렇게 해서 써먹는 스킬은 좋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스킬에 대한 강조를 안 하는데 그건 뭐냐? 사실 저는 이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자연스럽게 머리에 배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스킬들 그런 것들을 써먹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부정확한 스킬을 쓴다든가 부정확한 스킬은 스킬이 아니죠. 스킬이 등장하는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암기 자 이렇게 결과만 외워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문제 상황이 조금 바뀌잖아. 포장지가 싹 바뀌었어. 그럼 뭐냐? 이 문제가 그 스킬을 쓰는지 몰라. 문제에 대한 독해가 안 돼가지고. 왜냐면 그냥 표피적인 결과만 외웠으니까. 그러거나 문제가 살짝 변형이 됐어. 그러면 그걸 응용해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응용력이 안 생겨.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킬은 나쁜 게 아닌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체득하면서 스킬을 딱 결과로서 기억을 하잖아요. 그럼 과정의 맥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변형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저렇게 학습하는 게 정확한 풀이에 대한 그 논리 구사를 열심히 연습하면서 학습하고 스킬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응용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전공법, 정확한 공부법. 자, 이게 야매를 배제하냐? 아니죠. 이런 오해가 많거든요. 전공법은 정확한 논리 구사가 없는 야매 사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매는 어디까지나 타협이죠. 타협이지 원칙이 아니에요. 그냥 시험 현장에서 야매로만 푸는 게 막 원칙이야. 이게 그냥 최고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정확한 풀이를 구사할 수 없을 때 쓰는 타협책이지. 자, 근데 많이들 이것을 수능수학의 풀이, 뭐 야매로 약간 풀고 논리적으로 약간 부실한 풀이들을 와, 수능은 원래 그런 거야. 이건 논술이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그걸 막 격상시키고 정당화하고 저같이 정확하게 설명하는 풀이를 막 까고, 정확하게 설명한 풀이는 비실전적이야. 비수능적이고 논술적이고 하면서 막 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부실한 풀이를 정당화시키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우연히 그 부실한 풀이가 어떤 문제에서 맞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 상황이 또 바뀌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잘못 풀어가지고. 원래 일반적으로 늘 성립하는 성질이 아닌데도 그냥 막 써버려. 그러면 문제 상황이 살짝 바뀌면 또 틀릴 수 있잖아. 그런 거를 다 고려하셔야 돼요. 물론 나는 틀려도 돼. 나는 그냥 그거 틀려도 되고 그런 거 나오면 그냥 틀릴 거야. 그러면 그거 선택할 수도 있죠. 그 어차피 선택은 자기 몫이니까. 그러나 정확한 풀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제가 강조하는 것은 따라서 정확한 풀이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 쓰는 것이고 야매는 타협이라는 거. 타협임을 알고 즉 이것을 올바른 풀이로 격상시키지 않은 채로 야매를 쓰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다른 문제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방법은. 그걸 알고 쓰는 거. 그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왜 제가 강조하냐? 이걸 알고 쓰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오늘 6평을 봤어. 근데 6평에서 무슨 문제를 딱 보는데 모르겠어.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왠지 약간 이거하고 약간 관련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그냥 느낌적 느낌이 있는데 설명을 못 하겠어, 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느낌적 느낌으로 일단 고해야죠. 거기서 설명을 못 하니까 나는 정직하게 이걸 안 풀겠다. 이걸 야매를 시도하느니 내가 지금 혀깨 물고 죽겠다.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야매로 그냥 풀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야매로 풀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풀자 하는 거랑 그게 야매인지 그냥 개념인지 모른 채로 난 그냥 개념대로 푼 것 같은데 하고 착각하고 푸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야. 왜? 그 다음 시험에서 이거를 야매임을 알고 푸는 학생은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럼 이걸 제대로 푸는 건 어떻게 되지? 하고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시험에서는 그런 유형이 나오거나 또 바뀌어서 나오거나 그랬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야매임을 모르고 이것을 막 올바른 풀이라고 격상시킨 학생들은 그 다음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실전적 자세라는 건 그런 거거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자, 그런 자세로 딱 접근했을 때 야매가 야매임을 알고 쓰는 것은 좋다는 거야. 야매가 야매가 아니라고 격상시키지 말고. 그것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다. 자, 요걸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야매라는 것을 알고 야매를 사용해서 어떻게든 점수를 획득하는 행위는 바람직한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막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정리하자면 뭐 이렇습니다. 결국은 수능 전까지 모든 문풀 연습에서 해야 하는 행동. 자, 이것으로 좀 정식화할 수 있는데 일단 교과 개념에 기초한 정확한 논리 구사에 기초한 풀이를 또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당연히. 그리고 그것이 실력 향상과 생각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연습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거. 자,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논리 구사에 기초한 풀이. 자, 이것을 한 후에 문제의 핵심 포인트, 핵심 논리적인 흐름. 자, 이런 것을 요약, 압축, 정리, 머릿속에 딱 각인시키고 다음번에 이런 유사한 거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행동 지침까지 각인시키고. 자, 요렇게 할 수 있으면 실전에서 빠르게 뭔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단축이라는 게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관철되는 것이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수능 전까지 모든 모의고사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지금 제가 약간 구별을 했죠. 문풀 연습. 평상시에 그냥 집에서, 학원에서, 독서실에서 하는 문풀 연습과 또 이제 막 모의고사 같은 거 각종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때의 행동은 또 조금 다를 수 있죠. 모의고사에서 해야 하는 행동은 이렇게 봅니다. 일단 시간을 억지로 단축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실력의 그 능력치를 많이 벗어난 시간 단축. 이거는 실수를 낳습니다. 그거는 좋지 않고 억지스러운 시간 단축, 거기 집착적으로 그러는 것은 실수를 낳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자기 실력을 올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각종 모의고사를 많이 이제 보면서 그런 것을 자꾸 훈련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약간의 긴장감을 갖고 적당한 속도로 그냥 자기 실력만 풉니다. 자,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보고 풀이를 금방 구사할 수 있는 문제들은 그냥 잘 풀어내요. 그리고 이게 실력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들이 이제 많아지겠죠.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정확한 풀이를 잘 모르거나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데 막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면 다른 문제 푸는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인 시험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타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논리적으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이렇지 않을까라는 걸 가지고 타협해서 그냥 약간의 야매력을 발휘해서 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사할 수 있고 다만 그런 뒤에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후 시험을 리뷰, 다시 돌아볼 때는 이것이 그럼 정확하게 푸는 것은 어떤 거였지? 라는 것을 반드시 점검을 하시라. 그런 이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야매를 구사하는 문제의 비중이 줄겠죠. 실력이 올라갈수록 이런 문제의 비중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의 비중이 줄겠죠. 그래서 계속 이걸 피드백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훈련을 하고 또 집에서 이런 문풀 연습 훈련을 하고 계속 문제에 대한 독해 이런 훈련을 하고 하다 보면 자꾸 실력이 늘어서 이 비중 늘어나고 이 비중 줄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공부와 실전적 공부가 대립되지 않는다. 정확한 공부가 다 실전에서 점수 잘 받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고 그것과 이런 그 스킬이나 야매 이런 것을 잘 통합을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전공법이 지름길이다. 자, 수학 정병호 공부법 특강 에피소드 5. 정확한 공부 대 실전적 공부. 자, 제가 내용 정리를 조금 해드렸으니까 요거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공부에 한번 적용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에피소드 5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학교에 주겠다. 날로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참고 혼자 해야 되겠죠. 넘어가 그럴 수 있어요? 역시 공부 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문제를 그냥 그 푸세요. 느낌적 느낌으로 일단 내가 마음을 지금 고쳐먹고 푸세요. 학교에 그럴 수 있어요? 날로 먹겠다는 거 문제에도 쓸모없는데 그 느낌적 느낌으로 일단 고 해야죠. 그래도 100점 가능?